입차레브 유튜브 영상이 고작 12개인데도 어느덧 구독자가 3,000명을 바라보고 있고 일주일에 문의가 한 2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문의에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악플도 가끔 달리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악플은 실적을 증명하라는 댓글이에요. 사실 압도적인 확률로 매달 엄청난 금액들을 수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촬영일로부터 30일간 40억 정도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줄 세우기 식으로 계약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서 낙찰 확률이 높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계약 고객 약 38개 기업이고 그중 요즘 비수기에 접어든 고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15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간은 15개 기업의 낙찰 결과이고 그 15개 기업만으로 40억이 넘는 금액을 수주한 거예요. 관내 수익건은 일주일에 많이 나오면 14건 이상 나오고 있고요. 3000대 1 이상 경쟁률, 1000대 1, 300대 1 경쟁률은 보통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나옵니다. 지금까지 실적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제 실력을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증명해도 절대 안 믿을 거고 저를 믿고 계약해 주시는 고객들에게만 돈을 벌게 해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 증명을 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올 거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개나 소나 입찰외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없이 그리고 입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블로그에 있는 글 하나도 읽지 않고 문의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이런 고객분들도 이미 예전에 다 계약을 해봤고 입찰외부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분석해드린 가격대로 한두 번 정도 투자를 해보고 낙찰이 안 나온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입찰외부를 창업하고 6개월간 입찰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한 달간 고객분들에게 40억이 넘는 금액을 낙찰 받아들이면서 알게 된 낙찰을 잘 받는 고객들과 그렇지 못한 고객들의 명확한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못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피하시더라도 낙찰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낙찰을 잘 받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공고문이 뜨자마자 분석해서 투찰하는 거예요. 가끔 고객분들이 2, 3일 전 아니면 공고문이 뜨자마자 바로 분석을 해서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입찰 대행사들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고가 뜨자마자 투찰 가격을 분석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운 좋으면 딸 수 있지만 이렇게 미리 다 분석을 해버리면 딸 수 있는 일도 못 따게 됩니다. 이 자료를 함께 보시면 3일 개찰 결과 보이시죠? 그리고 4일 개찰 결과 함께 보시죠. 3일에 나온 예가가 4일에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너무 쉽죠.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이 6번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부터 6번까지 골고루 랜덤으로 예측할 수 없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1부터 6까지의 순서는 명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1이 6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보다 1부터 6이 불규칙적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독립시행 확률이라서 당연히 0.1%가 나오고 또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0.1%대를 피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물론 0.1%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추후에 입찰 분석 강의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공개해버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무튼 고객분들이 가끔 2, 3일 전에 미리 투찰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고객분들의 계약을 모두 파기합니다. 왜냐면 전날 나왔던 개찰 결과를 보고 그 예가를 최대한 제외하고 투찰만 해도 낙찰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분석해서 보내드리면 저는 정말 편해요. 그러면 고객도 한 100개 기업 정도 계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공고가 뜨자마자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낙찰을 잘 받는 방법,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 알면서도 제가 편하자고 고객들 투찰건을 2, 3일 전에 미리 다 분석해서 보내드리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거고 고객분들도 속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문의하시는 고객분들도 모두 다 낙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건데
저 스스로도 제 기업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실들을 외면해버리고 저 편한 대로 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약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따드려야 되는데 개찰일 2, 3일 전에 보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그 고객은 낙찰받기 싫으니까 대충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입찰을 잘 따는 방법, 그건 전날 나온 예가를 최대한, 무조건은 아닙니다, 최대한 배제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입찰해부가 낙찰이 잘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요. 아시겠죠? 전날 개찰 공고가 있다면 그 예가를 반드시 꼭 확인해보고 나서 이미 나온 예가를 최대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다음날 투찰 공고를 분석한다면 여러분의 낙찰 확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낙찰을 잘 받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 명확한 기준이 없이 투찰한다. 종합건설업체 건축공사업을 투찰한다고 합시다.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공사업 입찰을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투차를 해야 되나?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투차할 수 있는 발주기관이 조달청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이렇게 두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달청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 두 개의 발주처의 예가를 모두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조달청의 개찰 결과하고 명확하게 분리해서 따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발주처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달라요. 이 부분은 100%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모든 예가를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시간을 들여서 공고를 띄울 것 같진 않다는 말이죠. 어차피 복수예비 가격이라는 시스템상 예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경험상 확실히 발주처별 성향이 입찰 결과에 묻어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공고를 띄울 때 입력하는 복수 예비 가격의 성향이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의 기준을 발주처로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기준 없이 투찰하지 말고 발주처별로 분석해서 투찰하자.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업종 코드가 다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만약 확률 정규 분포 그래프가 나올 만큼의 결과값이 충분하다면 저는 대략 한 200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각각 업종별로 데이터를 분류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공사, 용역, 구매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발주처별로 기준을 잡아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 수익건의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지고 경쟁 강도가 높을수록 분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영상이 정말 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은 추후에 입찰 강의나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 같은 날 같은 발주처에서 여러 건을 투찰할 때 예가를 모두 다 다르게 해서 투찰을 하는 겁니다. 만약 조달청에서 8월 4일 투찰 마감건이 4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건을 모두 같은 퍼센트 예가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제가 조달청에 0.1799% 예가가 나올 것 같다고 분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건 중 언제 0.1799%가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아는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 그분이 전국에서 낙찰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위를 던져서 언제 무슨 숫자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낙찰 확률이 높은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발주처별로 분석을 하고 같은 날 투찰 마감건이 여러 개가 있다면 4건이든 6건이든 똑같은 예가로 투찰합니다. 가끔 10개 이상이 한 번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개에서 6개 공고가 같은 예가로 가고 나머지 4개에서 5개 공고는 다른 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가를 2개를 분석해서 뭐 반은 0.1% 그리고 나머지 반은 0.3% 이렇게 투차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건 정도 떴을 때 한 번에 2-3건 정도 낙찰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예가로 써서 분석을 해도 낙찰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사실 분석이라는 게 정답이 없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최근 30일간 15개 기업 줄 세우기 없이 업종 지역 하나도 겹치지 않고 40억 이상 낙찰받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여러분이 독립시행 확률인데 그게 분석이 가능하냐
낙찰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는 대로 운으로 찍어서 열심히 낙찰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찰을 잘 받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공고문이 뜨자마자 분석하는 것. 앞으로 투차를 할 때 전날 나온 예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분석을 하자. 두 번째, 명확한 기준이 없이 투차라는 것. 기준이 없으면 분석할 때마다 통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발주처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 발주처의 공사, 용역, 구매를 따로따로 분석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다. 세 번째, 같은 날 같은 발주처에서 여러 개의 공고를 다 다르게 투차라는 것. 이렇게 다 다르게 투차라는 건 주사위를 던져서 언제 일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가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늘 영상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